1주택자 종부세 폐지론과 세금 부담 완화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선거 앞두고 부동산 세금 정책이 긴급 회군했다. 위화도 회군도 아니고 지금 세금 폭탄 때문에 여당이든 야당이든 지금 이 부담 완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모두가 동참을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겠지만 지금 6월 달에 또 지방선거가 있죠. 그래서 지방선거 급한 민주 여당입니다. 1주택 종부세 폐지론까지 다 들고 나왔습니다. 거기다가 또 무엇입니까? 네, 취득가 기준으로 과세 주장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상황이에요. 지금 여당이든 야당이든 지금 발등에 불 떨어졌습니다. 왜 불이 떨어졌습니까? 여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번에 대선에 패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6월 달에 있을 지방선거까지 만약에 패배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국의 주도권을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전국 주도권이 완전히 빼앗기기 때문에 이번에 대선의 패배 그리고 여기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6월 지방선거에서는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번 대선에서 패배했던 원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부동산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당인 민주당에서는 이것들을 반드시 사수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완화 정책을 써야 되는 이 다급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무엇까지 나왔습니까?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폐지론이 등장했던 겁니다. 취득가 기준으로 과세 주장까지 나오다 보니까 지금 이제 경쟁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당도 마찬가지고 야당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다 경쟁입니다. 왜 경쟁이 되냐? 여당뿐만이 아니고 야당. 네, 확인을 했던 겁니다. 확인. 이 선거의 판은 부동산이란 거를 확인을 했기 때문에 서로 모두 경쟁적으로 완화를 하자. 무엇을 완화하자입니까? 세금을 완화하자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이죠. 네, 그래서 1주택 종부세 폐지론은 저는 아마 될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그랬습니다. 작년이 종부세가 마지막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 종부세라는 폐지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고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재산세에 포함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세 인하 이루어질까? 당연한 거죠. 네, 그래서 윤석열 공약한 게 민주당도 지금 똑같죠. 2020년 수준으로. 그러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여야가 다 똑같습니다. 합신해서 지금 똑같은 정책을 내고 있는 겁니다. 이번 대선도 부동산 정책은 다 똑같았습니다. 다 똑같았어요. 그래서 차이점이 무엇이었습니까? LTV죠. LTV를 80%를 해주냐 아니면 90%를 해주냐 이 싸움 바뀝니다. 10%포인트 이 싸움이 그 문제였지 다 똑같았다.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죠. 여당이든 야당이든 무엇을 돌려놓겠다고 하는 겁니까? 이 보유세. 보유세를 2020년 수준으로 돌려놓자.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아셔야 될 게 이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네. 지금 23일 날 이번 달 23일입니다. 이번 달 23일 보시면은 23일이죠. 여기 보시면은 뭐 지금 이제 보유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완화를 해줄 것인가를 이제 발표가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는 공시지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금을 매기는 가격이 뭡니까? 네. 지금 매매가가 있습니다. 매매가. 여러분들 잘 아시죠? 뭐 전세가도 있고 우리가 주택에 보시면은 네, 매매가는 실제적으로 매매하는 가격이고 전세가는 무엇입니까? 네, 세를 주는 가격.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세를 주는 가격이 전세가고 그다음 하나가 무엇입니까? 공시지가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세금을 매기는 가격입니다. 세금을 매기는 가격. 그러니까 이 공시지가 자체는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유세를 낮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했냐? 공시지가를 낮추는 게 아니고 네, 세율을 낮춘다는 겁니다. 세율. 여기에 들어가는 우리가 재산세라든가 종부세에 들어가는 이 세율을 낮추게 되면은 네, 보유세를 낮출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핵심적인 사안들은 여당 야당 다 똑같습니다. 세율을 낮추겠다. 이 논리죠. 그래서 만약에 23일 날 발표되는 이 지금 이제 발표되겠죠. 그렇게 된다면은 여당 야당 똑같으니까 공시가격 보유세 공시가격은 마찬가지죠. 변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올라간다 그랬죠. 이번에 네, 보유세 낮추는 방법은 세율이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2년 전으로 다 돌아간다 그랬죠. 그러면은 마레프가 있습니다. 마포 레미안 프루지오 같은 경우는 마레프 마포 레미안 프루지오 같은 경우는 지금 보유세가 올해 662만 원인데 지금 반토막이 나는 겁니다.
세금이 50%로 절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경쟁적으로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종부세에 해당이 되지 않더라도 내가 부자가 되면은 나도 결국 세금을 어마무시하게 내야 되는 종부세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거 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러한 과도한 세금을 매기게 되면은 반드시 패배하게 된다. 어떻게? 선거에 패배하게 된다. 이 논리를 지금 이제 다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많은 지금 언론 기사를 통해서 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다 똑같아요. 주택 공급 얘기 나오죠. 세제, 대출, 뭐 임대, 이건 뭐 임차인, 뭐 임대차 3법이죠. 뭐 3법도 되겠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지 않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나오지 않는 게 뭐죠?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전에 우리가 대선 후보도 마찬가지지만 양도세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양도세. 아무도 얘기 안 합니다. 자,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택 공급은 쉽잖아요. 재건축 푼다, 재개발 푼다 그러면 주택 공급이 될 수 있는 거고, 마찬가지지만 세제, 종부세, 뭐 재산세, 보유세 낮춘다, 대출 풀어주면 되죠. LTV, 뭐 DSR 풀어주면 되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LTV 마찬가지로 임대 마찬가지입니다. 3법 이거 조정하면 되죠. 4년을 3년으로 하든지 다시 2년으로 원점으로 하든지 그럼 다 규정 안 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말을 해도 양도세에 대해서는 다 조심합니다.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양도세를 완화해주는 정책으로 가다 보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지지층들이 다 떠납니다. 이거 보수등 진보등 지지층들이 다 떠나요. 양도세에 대해서 우리가 중과가 있습니다. 다주택자 중과 배제는 어느 정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양도세 자체를 낮출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양도세에서 우리가 다주택자를 부리죠. 주로 다주택자겠죠. 1주택자 같은 경우는 뭐 비과세까지 가겠죠. 근데 다주택자에 대해서 완화를 해준다는 즉시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주택자가 지금 대한민국의 퍼센트가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소수입니다. 소수. 그러면은 이 소수에 대한 특혜라는 인식이 되기 때문에 어떤 정권이든 뭐 보수든 뭐 진보든 여든 야당이든 이 다주택자에 대해서 양도세를 지금 완화해주는 즉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거를 특혜로 인식하기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지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양도세는 우리가 다주택자에 대해서 양도세를 푸는 방법도 만약에 좀 풀게 되면은 기존의 주택에 대한 공급이 늘리는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조심스럽습니다. 그 효과들보다는 지지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는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중과 배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시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한시적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대한민국 전체적인 정서가 무엇입니까? 다주택자들은 어떤 부동산을 통해서 돈을 번다는 인식, 이런 불로소득에 대한 인식들이 보수든 진보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 똑같이 지금 규제 하나는 다 들고 있지만 양도세에 대해서는 이걸 적극적으로 해주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주더라도 중과 배제 정도, 이 정도밖에 되진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제 5월 10일부터는 이제 들어가게 되겠죠. 이제 실질적으로 정책을 펼치는데 이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세는 여러분들이 큰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결론적으로 무엇입니까? 아까도 보셨지만 보유세 낮춰준다는 겁니다. 어떻게 맞춰준다는 겁니까? 1주택자 종부세 폐지까지 지금 들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란 겁니다. 이 말이 무엇이죠? 결국에 이 똘똘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은 지금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전문가들은 정책을 자꾸 이렇게 따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책 어떻게 되는지 지금 종부세가 없어지냐 안 없어지냐 이걸 따지려고 하는데 이 정책을 나오는 걸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하려고 하면은 이 끝이 없습니다. 그때마다 계속 말이 바뀌는 거예요. 저는 종부세 같은 것도 마찬가지지만 1주택 이런 것도 1년 전에 다 말씀드렸죠.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우주만보리 법칙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런 논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압구정이 매매가 신고가 지금 계속 치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도 며칠 전입니다. 59억 신고가 쳤어요. 그래서 183제곱미터가 지금 7억 5천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책하고 한 게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꾸 헷갈리는 게 뭐냐면은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1가구 1주택 그리고 종부세를 폐지한다. 1주택자에 대해서
이렇기 때문에 지금 똘똘이 향책으로 계속 간다. 이 논리가 아닙니다. 네, 시장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부동산 시장은 실적 장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실적 장세. 이 실적이 뭡니까? 실적 장세에서 실적은 입지입니다. 입지. 입지로 가는 거예요. 그 입지가 어떻게? 똘똘이 한 채가 두각은 받는 쪽으로 우리가 보이는 것뿐입니다. 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전체 시장이 오르고 전체 시장이 내리는 시장은 앞으로 30년간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무조건 양극화로 갑니다. 초양극화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강변이라든가 광안대교 조망권, 부산 같은 경우는 그걸 주목을 해라. 이런 언급을 제가 다 말씀드렸던 거다. 그래서 이렇게 논리로 가는 것은 여러분들이 정책에 따라서 이렇게 시대 조류가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우주만물의 법칙이고 자연의 법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죠. 뭐 재건축이 지금 시대가 주류라고 하는데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사람들이 재건축 규제에서 주류라고 말하죠. 그러나 재건축뿐만이 아닙니다. 준식축도 마찬가지고 단순 구축 아파트도 어떻습니까? 입지에 따라 가는 겁니다. 한강변. 그러니까 지금 뭐 아크로 리버파크입니다. 아리팍이 보시면은 아파트 한 채가 꼬마 빌딩 수준으로 갔는데 63억 또 쳤습니다. 신고가 12억 올라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 두 부류로 갑니다. 두 부류. 더 좋은 아파트는 더 비싸지고, 네, 이렇게 가는 거죠. 더 좋은 아파트는 더 비싸지는 거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덜 좋은 아파트. 네, 덜 좋은 아파트는 좀 더 지지분해진다. 이 양극화. 그래서 K자 회복이다. 부동산도 결국에는 이 양극화의 흐름을 이해를 하는데 이 정책적인 어떤 똘똘이 한 채가 결국에는 1주택자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종부세를 완화해 준다고 하기 되면은 이 기름을 붓는 겁니다. 똘똘이로. 완전히 기름을 또 붓는 겁니다. 원래 가던 길을 계속 가는 것뿐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기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정책에 따라서 이런 시장이 그때마다 움직이는 것은 아주 작은 차이 뿐이에요. 아주 단기간뿐이고 전체적인 큰 흐름 우리가 30년으로 볼게요. 시장을 10년을 한번 볼게요. 그럼 어떤 논리로 우리가 시장을 접근해야 되는가? 이 논리를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통해서 항상 배우시고 그리고 숙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